요즘 부동산 시장도 종부세 개편 소식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네, 정부가 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두 차례 이제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장르가머니의 영원한 부동산 멘토 김인만 소장님께서도 이제 직접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또 발언까지 하고 오셨어요. 일단 그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감, 제가 두 번 다 참석했죠. 대통령 토론회, 총리 토론회 참석을 했는데 일단 발언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손 들어가지고 진행자한테 이제 간택을 받아야만 간택을 받아야 되는군요. 2시간 동안 손 들다가 발언권을 받았고요. 총리도 다녀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총리 토론회가 더 좋았습니다. 총리 토론회는 커피도 주고요. 쿠키도 주고. 근데 내용 자체는 대통령 토론회가 더 알찼던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 너무 궁금한데 우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고됐던 부동산 대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시민과 전문가가 모여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는 지역과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 초부터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규제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소장님, 그동안에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규제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유독 초고가 주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렸어요. 이건 뭔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합니다. 왜 규제를 하냐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2018년까지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왜? 정부가 집 좀 사주면 안 되겠니? 우리 집값 떨어지고 경제가 힘들어서 안 돼. 국민들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세제 혜택을 줍니다. 네. 세금을 풀어줘서 정부가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뭐 한번 사주지라고 해서 주택 수가 늘어나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니들이 전세금 안 올리면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줄게.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또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다주택자가 늘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집을 사다 보니까 집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럼 정부는 규제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올라가지 막 찾다 보면 다주택자가 문제구나라고 해서 다주택자를 규제합니다. 뭐 양도세, 보유세에 대한 다주택자 규제를 했는데 그럼 개인들은 이제 규제를 받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파는 게 유리하네? 해서 더 이상 주택 수를 늘리지 않고요. 가지고 있는 집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생했던 현상이 똘똘한 한 채예요. 아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 내고 세금 많이 내는 거는 내 적성에 안 맞아. 그냥 팔아요. 그래서 한 채로 가는데 그래도 집값은 올라갑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가 집값이 올라가는데 원인을 분석하니까 더 이상 다주택자가 늘어나진 않아요. 그럼 집값 왜 올라가지? 너도 나도 똘똘한 한 채인 거예요. 이거 똘똘한 한 채가 문제구나. 근데 똘똘한 한 채 가진 거를 어떻게 우리가 투기냐 안 투기냐 비투기냐를 어떻게 구분하지? 그 기준이 비거주가 되는 거예요. 거주하지 않는 집을 네가 왜 가지고 있어? 초고가 주택을 무조건 규제하는 건 아니고요. 초고가 주택 중에 1주택 중에 비거주 주택을 규제한다라는 게 현재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지금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개편이 되는지 한번 하나씩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정부가 먼저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차등 과세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평론가님, 이 3개의 그룹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부담 정도로 묶어야 되는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고가 그룹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눠서 아마 차등 과세를 할 걸로 보입니다. 기본 공제를 받는 그룹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다 종부세가 없는 그룹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기준이 12억인데 이 부분은 15억 정도로 조금 올리면서 전체적으로는 과세 부담 좀 낮추는데 아마 기능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부담 구간은 현행 세부담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 정도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제 초고가 그룹인데 여기는 일단 지금보다도 세부담이 강화될 걸로 보이거든요. 문제는 어느 선을 초고가로 볼 것이냐인데 시장에서는 시가 30억에서 50억 사이 수준으로 결정될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최상위에 걸려있는
한 주택을 향해서 세부 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차등적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가 뭐 몇 채를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이젠 주택 가액 어느 정도 그 금액대에 주택을 가지고 있냐가 지금 중요해진 건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소장님 지난번에 저희 장르가모니 찾아주셨을 때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여기에도 뭐 그때 말씀해주신 거랑 방향은 좀 다른 것 같지만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건가요? 이제 이름 자체가 바뀔 것 같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아니라 장기 거주 특별공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실거주에 방점을 찍히는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2년 보유, 2년 거주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해줍니다. 12억까지, 집값이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줘요. 근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비과세를 해주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또 뭐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그런 거잖아요. 10년 동안 보유하면 40%, 네네. 10년 동안 거주하면 40%, 합이 80%인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50억이에요. 예. 그럼 12억까지 비과세 받으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네. 네.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이 나는 20년 동안 보유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 아 그러면 오래 보유했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할인을 해줄게요라고 해서 고가 주택이 아마 주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이 한 85%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고요. 뭐 강남 3구가 또 그중에서 대부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라볼 때는 야 거주하지 않고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 집 전세 끼고 사도소 10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80% 혜택을 주는 게 맞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10년 거주해야만 80%를 주는 방안으로 아마 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도도 10억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너 혜택을 20억씩 보면 되겠니? 너 10억만 해. 그래서 장기 거주를 해야만 80%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선순환이 되려면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자, 지난 봄이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자, 이게 한시적으로 부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와, 이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요.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팔았다고 할게요. 팔았는데 4월에 팔았는데 대통령이 팔아라고 해서 금매로 지금 와서 또 부활한다고? 그럼 나는 왜 팔았는 거야? 아, 그 사이에 판 사람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런 정책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책보다도 앞서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인다라고 했잖아요. 이 적용을 좀 유예를 줄 수도 있겠죠. 6개월, 1년 정도 유예를 줘서 그중에 팔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10년 거주 못 채운 분들 돈이 좀 많이 남았어. 야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파는 게 유리해라고 하면 그런 매물들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양도세 뭐 다시 했던 거 다시 또 풀어가지고 유예 주는 것보다 장기 거주 특별공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예를 줘서 출구도 만들어주고 명분도 만드는 이런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는 어쨌든 그냥 좀 시장의 이치에 맞게 돌아갈 수 있게. 자, 그러면 이 소장님의 예측하신 게 과연 맞는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 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높이겠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가 강화가 되면 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소장님이 이번에 이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했던 발언도 그 맥락에 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그 연관 관계가 몇 년 안에 효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지금 전세 월세 난인데 세입자들이 맞았을 때 그러면 정부는 다주택 비거주 1주택자를 때렸을 때 전월세 시장 세입자 보호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근데 내려가긴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언젠간 터집니다. 이번에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으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규제를 했을 때 부정의 효과보다 긍정 효과가 많아야겠죠. 서울 전체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된다. 그러면 저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조세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값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잖아요. 전세난 때문에. 네. 15억 이하 아파트 구간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15억 이하 아파트는 사실 종부세를 많이 올리기는 힘든 구간이고요. 초고가를 규제했을 때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되냐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집주인들이 이사 가자. 차라리 거주하자. 이사하게 되면 서울에 사는 세입자는 또 쫓겨나가게 되잖아요. 네.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원래 단타 치지 말라고 단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예. 단기 거래가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 어차피 세금 내는 거 2, 3년 가지고 있다가 팔고 또 사고 이런 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이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뭐 소장님 전세 이야기도 잠시 해주시면서 이제 좀 우려를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서울 전세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7억을 넘었다고. 평균이 네, 7억. 평균이 이라고 7억을 하죠. 넘었다고 할 정도네요. 네, 그럼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리포트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2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단 4개에 불과합니다. 전세값도 훌쩍 뛰어 지난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7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7월과 비교해 1억에서 1억 5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매물이 정말 귀한 상황이 맞아요. 전세가가 좀 착하게 나오는 매물들 있잖아요. 빗발쳐요. 거의 저희가 막 대기해서 수면 정해서 집을 보여줄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요즘은 그런 매물이 조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전세 공급은 줄고 가격은 치솟는 가운데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역대 최고치인 7억 458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도 없고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 뭘까요, 평론가님? 일단은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이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48.4%나 급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참 전 같은 경우에는 평시 한 2만 호 정도가 공급됐다면 지금은 만 단위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도 안 되는 양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급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의 전세 수급 지수가 지난 20일 기준으로 127.6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요.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인데 지금 무려 27.6이나 100을 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그럼 전세가 어떻게 될까? 물량도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값도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세값이 추가로 오를 거라는 전망, KB부동산이 조사한 이달 서울 전세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36.1을 기록했어요. 이것도 100을 넘으면 3개월 뒤에 전세값이 지금보다 오른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중개업소가 더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도 전세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시장이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값이 오르면 또 파생 효과가 생기죠. 월세 시장으로 이 문제가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수요가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면서 월세 쪽도 가격을 지금 현재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통합 가격 지수가요 103.98을 기록했는데 이게 2015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전 월세 대란 중에 대란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세입자로서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정말 남일 같지 않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텐데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전월세 시장을 가라앉힐 만한 대책은 없을까요? 네, 아까도 사실 말씀드렸는데요. 전세 물량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요 단기간 내에는 좀 이 전월세 난을 해결하기는 좀 근본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 토론회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데 전세 대출이 많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에도 이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전월세 대출도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 거칠게 지금 모양을 잡아가는 분위기거든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우려 섞인 반론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다시 전월세에 관련한 대책을 좀 예고하기는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현재 골간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비아파트의 공급 확대가 꼽혀요.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쪽의 공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마 방점이 찍힐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임차인의 전세 비용 부담 완화, 이것도 조금 필요하긴 하다라는 걸 시장의 목소리를 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월세 대책을 합쳐서 조만간에 내놓을 거라고 예고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겼으면 싶은데요. 자, 지금의 흐름과 방향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보유세는 이제 올립니다. 양도세도 중과세를 했는데 숙제가 있잖아요. 무슨 숙제가 있냐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보유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매물이 잠긴다고 하죠. 팔고 싶은데 중과세에 막혀서 나 못 팔아. 그냥 한번 버텨볼래. 대신 너 선거 때 한번 두고 보자라는 심리 때문에 이게 자꾸 바뀌어요. 바뀌고 나면 또 풀어줘.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숙제가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요구를 하는 게 우리가 선진국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면 보유세를 합리적으로 올리는 거는 맞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거래세가 낮거든요. 우리도 보유세, 거래세를 합치면 세 부담이 우리가 높은 편이에요. OECD 대비. 그렇다면 거래세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가 아마 다음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만 내릴 것인가, 네. 양도세를 내릴 것인가. 양도세를 그냥 내리면 또 속상하잖아요. 무주택자들 불로소도 내 친구 집값 올라서 돈 많이 벌었는데 양도세를 깎아주게 되면 저도 속상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까지 사실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갈래로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조세를 통한 정책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어차피 세금으로는 집값 못 잡아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시선도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가운데로, 서울에서 뭐 강남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주거의 사다리를 타고 우리가 쭉 이동해 왔거든요. 근데 그 최정점에 있는 주택에 보유세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사다리 이동의 끝까지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 준다면 어쩌면 정부가 바라는 정책 효과처럼 부동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보고요. 한편으로 지금 실거주를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조금 더 강화돼서 시장에 어떤 예상 못한 부작용이나 충격은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 조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또 공급이니까 추가적인 공급 대책도 시차를 두지 말고 함께 나오면서 부동산에 관해서 조금 안심을 줄 수 있는 종합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세입자한테 부담이 전가되고 또 공급 절벽이 생기면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정부의 기대대로 결국 실거주자는 보호를 하고 이 공급에 숨통을 터주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습니다.